안녕하세요. YBM 어학원 강남센터 HSK 대표 강사 김은정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2022년 1월 HSK 6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전날이라던가 아니면 당일날에 시험 보러 가는 상황에서 내가 그냥 좀 멍 때리기도 그렇고 내가 뭔가를 보고 어떤 자료를 보고 뭘 생각해야 되지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선생님, 저 당장 내일 시험인데 그럼 저 오늘 가서 뭘 봐야 되죠? 내일 가는 길에 그럼 뭘 볼까요? 선생님이 주신 호응관계 자료나 성어 같은 거 들고 가서 볼까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거 내신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자료들을 본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임박해서는 사실 전체로 듣기, 독해, 쓰기의 각 부분을 전략이 뭐였지? 핵심이 뭐였지?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지? 시험은 어떻게 나오지? 맞아, 이런 패턴으로 나오고 이런 패턴이 나올 땐 내가 이렇게 공략을 해야 되지? 그 장수가 전장터에 나갈 때에 이런저런 거 막 밥 챙겼나 도시락 챙겼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전략을 생각하잖아요. 병법 같은 거.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전술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어떤 걸 사용하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때 그래서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 듣기, 독해, 쓰기에서 각각 핵심이 되는 한두 줄 정도의 포인트만이라도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시간에는 진짜로 시험 보기 직전에 보고 가야 될 각 영역의 군더더기 다 뺀 핵심 전략 한두 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한 줄로 알아보는 HSK 6급 각 영역 전략 팁을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얘기 안 하고요. 군더더기 다 빼고요. 왜냐하면 시험 전날 아니면 당일날 지하철이나 버스나 차 안에서 볼 수 있는 내용 진짜 마음을 좀 정리하게 막 단어 외우고 이게 아니라 맞아, 듣기, 독해, 쓰기 이거였지. 그 맥락으로 한번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기 먼저 파악하십시오. 듣기는 사실 얘기하고자 하면 할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듣기 1부분, 2부분, 3부분 각각의 핵심 전략, 듣기 2부분 인터뷰 듣기, 듣기 3부분 긴 지문은 어떻게 공략하고 막 주제는 어디서 풀리고 그리고 공통점 찾아야 되고 막 얘기들이 되게 많지만 사실 듣기에 있어서 시험 현장 가기 직전에 마인드를 마음에 담아야 될 건 보기를 먼저 보고 소리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 100번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급은 듣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중국 체류 기간이 긴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다 알아듣고 그리고서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거면 참 좋은데 6급 듣기 지문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중국에서 특별하게 심층적인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생활 많이 해서 생활 중국어 정도는 의사소통 문제없이 하는 사람한테도 예를 들어서 스마트홈에 대해서,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블루투스나 아니면 이렇게 IT 방면에 대해서 이런 어려운 지문들이 나오면 중국어로 나오면 못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용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은 이 지문의 70%를 알아듣습니다. B라는 사람은 30%밖에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70% 알아들은 사람이 본인이 못 들은 30%에서 문제가 나오면 놓치는데 이 30%만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보기를 보고 보기 내용이 나오나 안 나오나만 따져서 내가 전체 지문에서 30%밖에 못 들었어도 보기 중심으로 소리 중심으로 그 30% 내가 들은 내의 답이 있으면 이 사람은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실은听力자체가 중요한 건 아주 실력이 좋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비슷비슷한 상황이라면 제발 보기를 보고 보기 내용이 나오나 안 나오나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기를 정말 뚫어져라 보면서 소리로. 그러니까 보기가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예를 들어서 스마트홈에서 스마트홈이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쯔능지아팅 이렇게 나오면 그 쯔능지아팅이 나오나 안 나오나 소리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문을 좀 볼 거예요. 보시면 이제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차피 이제 일부분에서 간단하게 갖고 왔는데 하이나는 다 공통적인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얘는 어차피 나오는 거고 꽁예가 나오는지 소리로 징지지초가 뭐루어한지 경제적인 기초가 얕다가 아니라 공업 위주가 아니라 꽁예 위주 그리고 징지지추에 대해서 뭐루어가 나오는지 농业发展이 진리 따가 나오는지 그쵸 이렇게 그리고 키워드가 꽁예가 있고 찡지가 있고 농예가 있고 류예가 있잖아요. 또 다 달라요. 근데 이거를 소리로 그러면 이 중에 뭐가 나오지? 이 지문 전체가 처음부터 하이난시 중국 第二大岛 그래놓고서는 是中国唯一的地处 이렇게 쭉쭉 나오잖아요. 어렵잖아요. 못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걸 다 들어보자가 아니라
꽁에 나와? 찡지지추 나와? 농에 나와? 류용에 나와? 그것만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야. 소리에 굉장히 예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좀 장기적으로 듣기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쉐도잉도 굉장히 괜찮아요. 소리 따라가면서 집에서 쉐도잉 연습하는 것도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일 당장 시험이라고 하면 그래 내가 보기, 소리 이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게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도 듣는 얘기예요. 선생님 말씀대로 이 방법대로 하니까 맞는 개수가 많이 높아지네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쭉 이제 뭐라고 해요. 그래놓고 自然资源非常丰富和其他沿海省份不同的是 해놓고 하이난 빙부 이 빙부 이 꽁예가 나오는데 꽁예가 아니래요. 꽁예 나오는데 빙. 그래도 빙이랑 같이 나오니까 좀 들릴 수 있죠. 发展方向而是把绿色环保的旅游业를 그죠? 중디엔扶持 项目로 정한대요. 나온 건 지금 꽁예랑 류오예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 언급된 것 중에서. 근데 꽁예는 뿌랑 같이 나왔으니까 류오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쉬운 문제니까 그렇게 풀 수 있죠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마인드를 갖고 푸셔야지 이것도 틀릴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지문이 나와도 만약에 들리는 그대로 이렇게 풀릴 수 있으면 보기 공략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 듣기 2, 듣기 3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보기 먼저 읽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게 오늘 제가 진짜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 한 가지 중요한 것만 얘기해줘야 라고 할 때 듣기는 무조건 이 얘기예요. 보기, 소리, 그리고 보기의 내용이 나오나 안 나오나로 접근해야지 내용 다 알아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독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 안에 풀자. 이거는 정말 지겹게 얘기하는 건데 HSK 6급 시간 진짜 부족합니다. 정말 시간 부족합니다. 독해 1부분, 2부분, 3부분, 4부분 순서대로 풀지 마시고요. 1은 제일 마지막에 푸세요. 전략적으로.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정답률이 낮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데뷔특강 작년 내내 이제 말씀드린 건데 사실은 중요한 건 시간 안에 푸셔야 된다라는 거. 머릿속에 시험 현장에서 맞아, 나 시간 안에 풀어야지. 시간 안에 풀어야지. 독해 1을 보통 버리시잖아요. 저는 열심히 설명을 드리지만 독해 1을 버리셔도 40분 동안에 50분이죠. 독해 1을 버리면 50분 동안에 40문제 푸는 것도 사실 버거운 경우가 있어요. 독해 2, 3, 4가 다 어려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놓지 마시고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라는 거. 안 풀린다고 그거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맞는 거 아니거든요. 모든 문제를 반드시 푸셔야 된다라는 거. 자, 한 줄 전략 갑니다. 한 줄 전략. 자, 독해 1부분 문제 유형 파악하세요. 머릿속에 문제 유형. 그러니까 독해를 풀기 전에 먼저 유형이 뭐가 있었지는 나중 문제고요. 유형을 생각해야 되는데 유형이 뭐였지?부터 떠올리세요. 문장 성분의 결어랑 잉여, 호응, 접속사랑 부사어에 대한 얘기는 제가 누차 드렸습니다. 있어야 될 게 없거나 아니면 호응이 맞나, 접속사나 부사 같은 경우 이게 호응이 맞나라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내용 설명하는 날이 아니라 전략 설명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독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고 내가 당장 내일 시험 보거나 이렇게 이때까지 공부해온 것들을 정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만 봐도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는데 만약에 내가 좀 정리가 덜 됐거나 6급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2021년 12월 강의에 제가 데뷔특강에 2021년 동안 한 해 동안 진행되었던 데뷔특강의 독해를 다 총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풀이했을 때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진짜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 맞아, 결여잉여 나왔었지, 호응, 접속사, 부사 이걸 생각하면서 독해 2를 풀어야겠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빈칸 앞뒤부터 보셔야 됩니다. 독해 2는 보기를 딱 봐요. 독해 2 풀시기 전에 보기를 딱 보는데 보기가 어려운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중에 좀 만만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 빈칸을 노려요. 6급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푸시면 10개 중에서 5개 정도밖에 못 맞아요. 빈칸 앞뒤부터 무조건 보셔야 돼요. 호응이잖아요. 빈칸 앞뒤에 분명히 이거에 해당하는 짝꿍이 있단 말이에요. 빈칸 앞뒤 무조건 살펴보셔야 돼요. 수러랑 목적어 호응 관계입니다. 수러 자리가 비어있으면 목적어 보고 고르셔야 되고요.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으면 수러부터 찾고 나서 아래 4개 중에서 아닌 것 같은 거, 맞는 것 같은 거 이렇게 추려서 보셔야 되죠. 더 앞에 있는 게 더 뒤에 있는 걸 수식해서 더 앞이나 뒤에 빈칸이 뚫어져 있으면 더 앞에 있는 걸 보고 뒤를 고르셔야 되고요. 더 뒤에 있는 내용을 보고 더 앞을 고르셔야지 다른 거 앞뒤 보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왜 답이에요? 라고 그러면 다른 데서 막 찾아요. 사실상은 수어랑 목적어 거기서 짝꿍을 골라야 되고 더 앞이나 뒤로 골라야지 이 세 줄짜리 글이 대충 전통 문화에 대한 얘기니까 뭐 이렇게 해서 답을 골랐습니다. 그것도 답을 푸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출제자의 의도는 빈칸의 위치를 공략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가셔야 되고요. 흐어도 마찬가지예요. 흐어 앞이나 뒤에 빈칸을 뚫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설명하는 건 빈칸의 위치예요. 빈칸 앞을 보면 빈칸 뒤를 보면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를 알 수 있다. 흐어는 동등하게 나열되는 거기 때문에 흐어 앞에 요리 이름이 있으면 흐어 뒤에도 요리 이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는 독해 이 부분은 빈칸 앞뒤 호응 관계 살펴보자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독해 3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접속사, 대명사, 빈칸의 위치. 제 수업을 조금 챙겨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얘기를 한두 번 듣진 않으셨을 거예요. 빈칸이라는 건 독해 2부분이건 3부분이건 간에 빈칸 앞이랑 뒤에서 짝꿍을 찾는 게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접속사, 부단 나왔으니까 뒤에 얼치에 넣거나 루구어 나왔으니까 뒤에 나머 붙거나 지시 나왔으니까 뒤에 예 붙는 거. 이런 문제들은 절대 틀리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맞아, 내가 독해 3을 풀 때는 풀기 전에 접속사, 대명사, 빈칸의 위치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신경 쓰고 하셔야 돼요. 대명사 나오면 대명사도 그 앞에 예를 들어서 저거 쇼지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럼 그 앞 문장에 무조건 쇼지가 들어가야 돼요. 핸드폰이. 왜냐면 핸드폰이 나왔으니까 이 핸드폰을 받는 거고, 예를 들어서 빈칸 자체가 질문의 빈칸이 앞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어가 없는 문장은 이 앞에 절대 못 오죠. 문장 시작이니까. 이런 식으로 빈칸의 위치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서 신경을 써야 돼요. 접속사, 대명사, 빈칸의 위치. 독해 4부분은요. HSK 5급부터 시작해서 사실 토익도 그렇고요. 토플도 그렇고요. 다른 외국어 시험도 그렇고 긴 지문 읽고 4문제, 5문제 푸는 시험은 어느 외국어 시험이나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보기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비교해 나가는 거는 굳이 제가 적지 않았어요. 오늘은 진짜 시험 직전에 딱 한 가지만 중요한 거 얘기하자면 뭘 얘기해 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한 강의라서 주제요. 왜냐면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막 알아서 보면서 막 잘 찾으세요. 근데 주제 문제는 되게 많이 틀리세요. 근데 주제 문제에서 틀리면 억울하거든요. 중국인들은 말을 할 때 두갈씩과 병렬씩을 씁니다. 에피소드 이야기 형식은 주제를 그래 맞아 권성징악적인 이런 내용이야 라고 해서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주제를 얘기를 해주지만 대다수의 설명문이 출제가 되잖아요. 설명문은 두갈씩을 써요. 제일 처음에 주제를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 병렬식을 쓴다는 건 각각의 단락을 종합해서 이제 주제를 내놓는 경우거든요. 근데 각각의 단락의 핵심 내용도 다 첫째 줄에 있어요. 그래서 주제를 고르실 때는 첫 단락 또는 각 단락의 첫째 줄을 읽고 푸셔야지 마지막에서 주제를 찾으시면 맞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틀려요. 이렇게 해서 틀리는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말하는 듣기도 마찬가지예요. 듣기는 제가 아까 보기를 신경 써라만 얘기 드렸지만 듣기에서도 주제 문제 고르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주제가 초반에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주제 문제는 제일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듣기는 사실 깊이 들어가면 문제 순서 거스르는 문제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주제 문제가 처음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독해도 마찬가지라는 거. 제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지만 맥락만 잡으셔야 돼요. 독해 일부분 문제 유형. 그죠? 문장 성문의 결여이며 호응.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접속사나 부사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독해 2가나 독해 3이나 다 빈칸의 앞 뒤에서 내가 소스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 독해 4는 주제 문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짧게라도 쓰기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쓰기는 힘들죠, 여러분. 쓰기 하시는 거. 아무래도 내일 당장 내가 시험을 보는데 진짜 어려운 지문 나오면 어떡하지? 막 그 멘붕이 오면 어떡하지? 진짜 이제 시험을 보고서는 보통 한 시험이 12시 좀 넘어서 경에 끝나요. 그러면 제 카톡이 울려요. 12시. 또 시험 당일날. 그럼 애들이 이제 다 울면서 선생님 시험 끝났어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합격하는 애들도 시험 보고 나오면 다 자기가 못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후에 점수 이렇게 좋게 나오는 애들도 왜냐면 시험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다 이제 막 울면서 카톡을 보내는데 사실 그 울음의 의미가 쓰기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쓰기는 쉽게 나오면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데 어렵게 나오면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쓰기는 아주 짧게 가장 핵심이 되는 걸 얘기를 뭘 해줘야 할까 고민을 하는데 여전히 주술목입니다. 그 주술목이라는 게 뭐냐면 누가 뭐 했는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쓰기도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 가지의 그 전략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이 지문의 이해가 중요하거든요. 지문이 이해가 된 다음에야 내가 다른 전략들을 쓰고 기승전결 나누고 원인 쓰고 결과 쓰고 이걸 하겠지만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전략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용의 이해가 사실은 쓰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을 보면 쓰기는 초딩 수준으로 써도 상관은 없거든요. 사실상 이 쓰기 취지 자체가 멋있는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본문, 주어진 본문을 복수를 하는 거예요. 후쇼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거의 그대로 쓰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요약을 하더라도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상 내용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누가 뭐 했는지를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걸 제가 데뷔 특강 이전에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씩씩하고 멋있는 그 남자가 칠흑같이 어두운 골목을 묵묵히 걷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남자답고 멋있는 거 이런 거가 해석이 안 돼. 칠흑같이가 해석이 안 돼. 그러면 이제 버리죠, 그 문장을. 그게 아니라 주어, 수로, 목적어만 따시면 돼요. 남자가 골목을 걸어요. 메시지가 돼요. 그쵸? 사실 사백자를 줄이는데 다른 걸 줄이는 게 아니라 사족 다 줄이고 누가 뭐 했어. 그래서 누가 뭐 했대. 그리고 누가 뭐 했대. 약간은 문학적인 느낌이 있는 글들이 많이 나와서 미사여구나 수식어구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나의 해석을 방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빼고 주술목 위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누가 무엇을 했는지에 주목하고 반드시 결말 쓰세요. 이해가 안 돼, 내가. 큰일 났네. 그러면 어떡하지? 지금 시간이 7, 8분이 지나고 2,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그럼 주제부터 제일 마지막 결말부터 보세요. 결말에서 이해 안 돼. 그래도 결말부터 보고 한 문장이라도 건져 놓으세요. 그리고 뭐 IBT는 화면이 바뀌거나 아니면 PPT는 답안지를 받자마자 결말에 내가 외웠던 문장만 그냥 써 놓으세요. 무조건 결말 지으세요. 중간에 이해가 안 돼도. 대충 뭐 지어서 쓰더라도 결말은 무조건 지으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도 내용이 중요하긴 하죠. 자, 볼게요. 자, 시험 직전에 암기 포인트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식어구 다 빼고 남자가 골목을 걸어요.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누가 뭐뭐 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요라는 이 관형어나 부사 관형어 해석이 안 되는 게 여기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어, 수어, 목적어 부분만 해석해서 주어, 수어, 목적어 부분만 이해해서 쓰셔도 메시지가 된단 말이죠. 일부러 제가 이제 한 꼭지를 갖고 와서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어, 그가 갔대요. 침실에. 종, 什么什么리, 什么什么什么다 모르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쨌든 그가 주어고 여기는 지금 다 수식어구거든요. 여기에서 좀 뭐 더 앞에 있는 것도 다 수식어구니까 여기 지역에서 판추 뒤집었대요. 이거 什么什么瓶子 병을. 그러니까 뽀리, 고지양, 유리로 된 잼 이런 거 해석 못한다고 해서 그게 쫄지 말고요. 사실 뭐예요? 그가 방에 가서 병을 뒤집어서 그가 돈을 꺼내서 샜고 그가 어디로 갔대요. 이렇게만 주술목 위주로만 찾아도 다 설명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다시 갈게요. 바는 이제 목적어죠. 안에 있는 더 앞에 있는 건 다 수식이라서 해석되면 하는데 안 되면 그냥 링치엔 잔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이런 보시면 돼요. 쓸 때도 이런 것들 다 기억 안 나면 타오다 워시에 갔는데 그래놓고 뭐예요? 판추 빙즈, 빙즈를 뒤집어서 링치엔을 모두 다 나출라이 꺼내왔어. 이렇게만 써도 되거든요. 메시지가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지시더, 이게 더 앞에 있는 거는 사실 다 수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샜대요. 그래놓고선 그가 또 더 앞에 있는 건 다 수식이니까 뒤에 뭐를 동전을 다시 빙주로 되돌려놨대요. 처음부터 읽으면 그가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뭐야 이게? 삐, 주리더, 인삐는 또 뭐야? 뭐 이러면서 이제 막 혼란이 오거든요. 여러분이 찾을 땐 누가 뭐 했는지 주술목 위주로 읽으세요. 읽으실 때도. 그러니까 그걸 찾으려고 의도적으로 굉장히 노력하시면서 읽으시면 그거가 남잖아요. 그럼 그것만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쓰기는 제가 이전 대비 특강도 그렇고 앞으로 진행될 대비 특강에서도 더 많은 정보들과 전략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공부를 시켜드리겠지만, 자, 오늘 이 수업에서의 취지는 시험 보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였던 거예요. 쓰기 긴장하지 마시고요. 정말 모를 것 같은 문장들도 주어, 수로, 목적어, 누가 뭐 했는지는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쓰기를 보실 때 만약에 이제 1월을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6급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오늘 듣기, 독해, 쓰기의 이 맥락에서 가지를 치면서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무래도 내용적인 것도 내용적인 거지만 우리가 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보셔야지만 사실상은 조금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듣기 그리고 독해, 쓰기에 했던 이 전략 포인트들을 시험 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시험에 적용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